저희 본 연구 옵저버는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과 최적 경로 탐색을 통한 멀티 재난 드론 시스템입니다. 본 논문은 투기학술대에서 진행한 정보처리학회에서 진행한 투기학술대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자금 손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도 많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 옵저버를 설계하고 구현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능으로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을 사용하여 재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드론의 비행 경로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빔 프로젝터를 탑재한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재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재난 상황 중 산불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의 프로젝트 옵저버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GCS, 지상 관제 시스템에서 각 드론의 탐지 구역을 나누어 주고 탐지 구역에 따른 최적 비행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두 번째, 비행 경로를 설정받은 드론들은 화재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재가 감시될 경우 그 화재에 난 지점의 정보와 화재 데이터, 그러니까 사진하고 좌표를 GCS에 보내줍니다. GCS에서는 사진 정보를 받은 후 소방서에게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빔 프로젝트를 탑재한 드론을 출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출동한 드론은 소방관에게 시각적 정보로서 화재의 정보를 보여주고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산불 드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싼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을 탐색해야 되는 산불 드론의 특성상 여러 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비용적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 97%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의 드론 비행 시스템은 좌측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리드 형태의 직선 왕복 형태의 비행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 형태는 모든 지역을 빠지지 않고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굳이 탐색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까지 탐색을 하게 돼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드론의 배터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CO, 엔트 콜로니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표에서 좌측이 저희가 개발한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결과 도출을 위한 탐색 횟수 수치 그래프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화면이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그리드 형태의 비행 경로이고 우측이 새로 개발한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드론의 비행 경로입니다. 드론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비행 데이터를 측정하였습니다. 각 드론의 속도는 5m/s로 통일하여 각 5회씩 진행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의 기존의 그리드 형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우측의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시켰을 때 약 25% 정도의 시간적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 6은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화재 데이터를 직접 학습시켜 불과 연기를 이미지 디텍션한 결과물입니다. 빔 프로젝터 탑재 드론입니다. 산불이 감지될 경우 소방관에게 빔 프로젝터를 탑재한 드론을 출동시키고 이로 인해 화재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대의 재난 드론을 이용하여 재난 상황 중 산불을 감시하고 산불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확장성을 높이고 각 드론의 최단 경로 탐색을 통해 더욱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빔 프로젝트의 드론을 빔 프로젝터에 탑재함으로써 시각적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멀티 재난 드론 시스템은 화재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을 이미지 디텍션함으로써 재난 상황을 타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한 이 본 논문을 가지고 직접 구현한 시스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가 만든 ACO 적용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원래 동영상에 소리가 있는데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밑에 보이시는 자막 보시면 되고, 이게 드론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저희가 비교를 하는 화면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기존의 그리드고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한 비행 경로입니다. 비행 데이터가 나온 모습이고요. 이게 욜로를 학습시키는 화면입니다. 디텍션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약 6,000개 화제 데이터를 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 많은 반복 과정을 통해 에버리지를 낮춰 최대한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튜브에 있는 화면을 가지고 이제 직접 학습시킨 욜로를 적용시킨 화면입니다. 보시면 화재와 연기를 디텍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성한 그 GCS의 레이아웃인데, 좌측에 보이시는 게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맵비즈라는 오픈 소스를 응용해 가지고 저희가 좀 추가해서 만든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 이게 현재 드론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드론을 직접 날리는 모습을 바로 찍은 화면이고, 우측에 보이는 화면이 가장 이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드론에서 화재 데이터가 감지됐을 때 캡처 화면이 넘어오는 화면이고, 1번, 2번, 3번 드론 차례대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이 시작되면은 좌측에 보이는 점들이 이제 드론의 실시간 위치를 찍어주기 때문에 점점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딱 감시되게 되면은 좌측에 빨간 점에 찍히게 되고, 이제 여기든 저희가 영상을 설명하느라 멈춰놨는데 이제 바로 캡처 화면에 그 화재 데이터가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는 이제 그 좌표와 이제 그 실시간 시간하고 같이 해가지고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그 빔 프로젝터를 탑재한 드론으로서 지금 화면이 좀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런 화면을 소방관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화재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짧게 주시고. 아까 사실 화재 현장에서는 실제로 불이 난 상황하고 또 다른 위험성은 잔불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싸다 이런 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잔불에 대해서는 그거를 일반 카메라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잔불에 대한 그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지금 하시는 방법이 지도를 얻어서 그 네.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일단 그 경로, 셔티스트 패스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론에 장착해서 네네. 군집 비행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최초 구성하는 거는 원래 이게 서로 군집 드론 자체끼리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이제 어느 구역이 비면은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프로젝트 진행이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기존 경로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지도를 받아서 경로를 잡아주고. 네, 맞습니다. 비행을 시킨다. 정말 훌륭하죠. 그때 네. 시연이 잘 됐나요? 시연이요? 네.
근데 이 정도는 네 보시는 바가 근데 이게 네트워크 통신상 저희가 최초로 했을 때 핫스팟으로 하니까 좀 영상이 느리게 받아지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그 컴프레이션을 돌리니까 그래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잘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발했다는 그 알고리즘하고 네네네. 실제 거기 그 한의원에서 네네. 실제 시연을 했을 때 네네. 또 발표했을 때 네. 거기 나왔던 문제점들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좀 뭐 보완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을? 현재는 이게 얼마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완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추후에 또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약간 서로 센서 통신을 하는 그런 드론을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학원도 생각하고 있고 해서 추후에 더 발전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기 나왔던 얘기가 이제 뭐 네네. 군집이냐 아니냐. 네 맞습니다. 네, 그 멀티 문제를 드론. 그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슈티스페이스 하는 것들도 네네 맞습니다. 그것들도 사실 좀 가는 방향에 따라 내가 눈을 찾는 것에 대한 것들 알고리즘이 달라진 거다 지금.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근데 그때 말씀 제가 들었던 게 이게 그 알고리즘적 문제를 제가 들었을 때는 이 기존의 뭐 그리드라고는 하는데 뭐 다른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도 많지 않냐 굳이 뭐 너희가 한 거에 뭐 특색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ACO라는 자체 알고리즘이 제가 개발한 것보다 저 같은 저자에 있는 김진혁 학생이 많이 도맡아서 한 거라 제가 큰 틀을 알고 있긴 한데 이게 ACO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군집 비행 군집 로봇을 토대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저희가 맨 처음 말해서 센서 통신을 해가지고 이제 군집을 만들기 위해 이 알고리즘을 처음에 만들어 놨던 거고 이거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자체는 군집 드론에 적용시키기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네네. 증명 그랬잖아요. 군집을 네네. 해서 해야 되는데 군집이 안 됐지 않느냐. 예 맞아요. 군집이 안 돼가지고.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네네.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때 예.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안 하고 한데 이제 넘어가서 대학원 준비해서 바로 들어가면은 추후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아까 어떤 첫 번째 그 셋업 패턴 패스라는 게 가장 원시적인 패스랑 좀 좋아진 패스를 비교를 해버리니까 아, 네네. 그래도 좀 더 나은 군집 비행 현재의 군집 비행을 위한 알고리즘이 있을 거고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줘야지 이제 한 발 더 그렇죠. 기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하시네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집 비행을 했을 때 알고리즘하고 네네. 쇼트패스 기술 나오는 것들을 했을 때 네네. 그것들을 지금 개발한 거와 쇼트패스 알고리즘 비교해 보니 네네. 내가 이런 쪽에 체력의 부족에서는 군집에 이게 더 좋더라. 아, 네네. 그걸 입증해줘야 되는데 아, 네, 일반적인 알겠습니다. 거 쭉 해놓고 하니까 그거하고는 당연히 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군집이 아닐 때야 경쟁을 가지지만 네네. 군집이라는 거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적용시켰을 때 그게 있는지를 입증해 주는 게 더 중요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만 잘 됐으면은 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죠. 네. 그걸 하면서 같이 병행을 간다고 그랬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못 해주고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기존에 거 차별성이 없다는 네. 다음엔 저희가 제대로 된 군집 드론 비행 시스템을 구현해서 이 알고리즘의 정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군집이 제가 좀 이게 네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이 전체 우리가 날아다녀야 되는 패스를 나눠서 네네. 각각의 ACO 패스를 찾으면은 따로따로 날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날아다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위치를 이렇게 네, 지정해 놓고 네. 각각 패스. 이거 나눠놓고 A랑 아예 나눠놓고 네네. 다 따로 이렇게 슈테스트 패스로 하면 훨씬 더 빨리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 원래 맨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구현한 시스템이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원래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프로젝트 이름 자체를 군집 드론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보시면 논문에서는 멀티 재난 드론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군집이라는 자체 말을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시스템적 효율을 보면 한두 대 있을 때 솔직히 티가 안 나는데 각자 하나 서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100대가 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한쪽에 빈 구석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드론
서로 상호작용하는 군집드론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각자 하는 거나 뭐 따로 하는 거랑 똑같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서로 시스템 통신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 네. 그러면 그냥 알고리즘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본인이 네네. 안 했기 때문에 예. ACO 알고리즘을 제가 보니까 수도 코드 보니까 네네. 너무 수도 코드가 황당해가지고 다음 비지팅 할 곳의 확률을 구하는 위해서 네네. 끝까지 이렇게 루프 돌리는 것밖에 수도 코드가 없는데 그럼 넥스트 포지션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구하나요? 아 근데 이게 네. 보시면은 네. 그 코드가 그냥 ACO에 대한 그냥 그 데모 코드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고 저희가 직접 개발한 코드는 이쪽에 안 적어놔가지고 예 이건 그냥 약간 하기도 좀 애매한. 예 이게 그냥 ACO다라는 그냥 그것만 모델 나와 있는. 결정한 표시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아마 내가 알기로 그때도 나왔던 거라. 예 맞습니다. 네, 뭐 시간이 다 네. 됐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